부어서 입안에 가득 찰 정도로 저희 혀 앞에 부분이 그래서 일부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노경화 작가입니다. 오늘은 악조건을 넘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환경으로만 놓고 보면은 아주 그렇게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천국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큰 문제가 항상 되어 왔던 게 어떤 성격적인 문제였어요. 약간 소심하고 좀 워낙에 말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일단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창 시절에는 교우 관계 문제가 좀 컸었고 친구랑 친해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몇 년 동안 같은 반이 된 친구가 있어도 제 말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고 낯을 좀 심하게 가리고 그렇다 보니까 학창 시절 때도 그렇지만 일을 구해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비스직처럼 어쨌든 좀 쾌활한 사람을 많이 좀 뽑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한 번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너무 조용해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발목을 잡았던 그런 때도 있었고 약간 그 조용하고 소심하고 그런 성격하고 좀 연관이 되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그 우울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죠. 심한 편이어가지고 기복이 막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텐션도 낮고 텐션이 낮은데 거기서 더 이렇게 막 지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항상 있었죠.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심해질 때 무기력증이 심하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악조건은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말 정식으로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을 받은 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요. 사실 그 전부터 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진짜 모든 과를 다 간 것 같아요. 막 심장, 뇌도 막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고 그랬는데 큰 문제를 잘 찾기가 어려웠죠. 가장 제일 심하게 왔던 때는 2010년에 겨울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입 안에 염증이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혀가 정말 너무 부어서 입 안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됐다가 막 피가 막 흘러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심한 염증이 생겼다가 그게 그대로 종양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혀를 절제 수술을 했어요. 아무래도 종양이 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혀를 보여드리긴 좀 그래서 저의 혀 앞에 부분이 그래서 일부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발음에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발음에 큰 문제가 있었죠. 지읒, 치읒, 아니면 디귿 이런 식으로 혀끝이 이렇게 닿는 이 혀끝이 닿아야 하는 그런 발음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어쨌든 이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되게 진단받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저희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엄마의 엄마죠. 저희 할머니도 똑같이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셨거든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한 편이어가지고 수술도 되게 여러 번 하시고 약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면역 억제제 이런 거
근데 결국에 이거 면역 억제제가 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염을 못 이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슬펐죠. 어쨌든 할머니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혹시 나도 그렇게 뭐 병세가 심해지거나 해서 좀 약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질까봐 그게 조금 무서웠었죠. 코로나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심하게 아팠어요. 한 달 정도를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는데, 그때 이제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는 난 살기 싫은데? 난 이렇게 살기 싫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어쨌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그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악조건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어쨌든 6명이 아주 좁은 반지하방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아마 주위에서 거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비록 그렇게 반지하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저의 뭐 행동이나 아니면은 뭐 제가 입고 다니는 뭐 옷이나 뭐 행색이나 이런 게 그거에 맞춰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티를 안 내고 다녔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악조건을 어떻게 넘어서게 됐는지, 무엇이 좀 그나마 이렇게 좀 좋은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런 우울하고 뭐 내성적이고 아니면 뭐 아프고 그리고 뭐 좀 돈이 없고 그런 상태를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내성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런 특성을 보였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쾌활하게 행동을 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뭐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의 문제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하면은 무기력증이 같이 찾아와가지고 막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무기력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누워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냥 이렇게 살 건가? 그냥 이렇게 살 것인가? 그런 물음이 그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결정에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뭐 그 정도까지 깊게 생각은 안 하고 그때 좀 결정을 했어요. 난 이렇게 살기 싫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저의 결정은 또 이거보다는 더 나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 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도 저의 그 결정이 역시 있었어요. 아팠었다고 했잖아요. 그 한 달 정도 또 있으면서 또 든 생각이 나 이렇게 아파하면서 병에 치여서 살긴 싫은데 나는 내 일을 좀 효율적으로 즐겁게 계속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건강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라는 거는 제가 건강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막 갑자기 막 100% 이제 자가 항체가 안 나오네요 막 그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금전적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살기 싫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나는 풍요롭게 살아야겠다. 근데 이 풍요라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난 부자가 될 거야 라기보다는 풍요롭게 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다이어리 같은 데도 막 적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또 로또를 맞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에서요. 뭐 내성적인 성격, 뭐 우울, 뭐 병, 금전 이런 것 모두가 내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들 덕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일단은 지금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것과 이 우울의 문제가 조금 같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 막 엄청 내성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스스로 놀라는 게 내가 언제 이렇게 수다를 막 떠는 사람이 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살기 싫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성격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는 바로 그냥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열심히 받았어요. 물론 중간에 고비가 있긴 했죠. 왜냐면은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살이 이거 너무 찐다. 다른 방법 없냐 그랬는데 그냥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또 의사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약을 먹고 그렇게 치료가 정말 잘 됐어요. 제 케이스가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이 너무 잘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가? 그러면서 이러다 낫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19년부터 저는 지금 약을 아예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큰 문제가 있지도 않고 오히려 예전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예전에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지? 그럴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어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성격적인 문제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 물론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사실 이 사회 자체가 조금은 그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한테 불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문제인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좋은 방향으로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에 치여 살지 않겠다, 나는 건강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 다음에 제가 사실 진단받은 지 11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류마티스 내과를 간다고 해서 완치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중간에 제가 아예 병원을 가지 않은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 어떤 건강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냥 류마티스 내과를 갔습니다. 바로 가서
약 다시 처방받고, 물론 검사도 이제 다시 했죠. 검사도 다시 하고 운동을 또 병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 근골격계 통증이 정말 심한 편이었어요. 정말 심한 편이었고, 지금처럼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거나 그럴 때는 이런 관절,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건이라고 하죠. 그런 힘줄 부분, 그런데 염증이 되게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튼 통증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거의 막 정말 막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 그냥 내려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을 정도로, 뭐 쭈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거 그거 어디 절대 그냥 혼자서 못 일어나요. 그럴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죠. 운동을 처음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통증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견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그 통증이 실제적으로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처음부터 심한 운동은 하지 않았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막 하실 만한 그런 운동을 찾아서 짧은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강도 높은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정말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11년 동안 증세가 막 더 심하게 나빠진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긴 하죠. 근데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말, 네. 정말 좋죠. 그리고 마침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할 때 코로나가 아주 창궐을 했을 때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대폭 줄어들게 되잖아요. 거의 뭐 안 만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그때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라는 그 재난 상황은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좋지 않았고, 뭔가 안타까운 일도,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면에서는 어떤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나는 풍요롭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행동이 바뀌게 되잖아요.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조금 더 진취적으로 그렇게 좀 태도가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모든 일들이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저한테 불리한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 하나가 그냥 바뀌었던 거죠. 단지 생각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생각이 좀 강하게 이렇게 딱 바뀌니까 많은 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아마 저의 행동이 그거에 따라서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어떤 그런 조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작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또 아마 지금도 되게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힘드실 수도 있고, 저처럼 뭐 질병이 있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고, 꼭 모든 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